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때린 데만 골라 또 때렸다. 북한 유사한 공격 준비 중. 이런 주제와 프랑스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나토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인도의 우주 발사선 사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의 함정들이 수시로 우크라이나 해군의 무인 공격정이나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몰이 된다는 사실을 러시아 군대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해군은 세계 2위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해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몰된 러시아의 초기함도 과거 구소련 시대 때 만든 그런 구식 함정이 아닙니다. 최신 스텔스 설계로 멋지게 만든 초기함이고 거기에 헬기까지 탑재된 그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함정입니다. 이런 해군 함정들이 연달아 침몰되고 이번에 침몰된 함정은 먼저 번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손돼서 도크에 올려가지고 수리를 끝내가지고 다시 부두에 계류 중인 거를 또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 사실을 알면서도 당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제대로 된 대함 미사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해군 함정도 없고 잠수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전투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무인 공격정과 무인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이 초계함에 장착된 단거리 대공 미사일은 144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해가지고 20개와 동시 교전 능력을 할 수 있고 3분 내에 교전이 가능하다는 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헬기에는 KA-27 헬기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항공 작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속 40노트를 내는 공격 단정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방어를 하는 부무장으로는 10문의 유탄 발사기가 한 번에 장착되어 있는 고성능 무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 이게 러시아 해군의 현실이고 지금 홍해에 중국 해군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중국 해군 함정에도 이런 실질적인 교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기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해군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 북한 해군의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모종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 아실 겁니다. 김정은이 특별히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북한은 전략군의 무인 공격기 부대가 따로 편제되어 있고 무인 공격정 부대가 대규모로 편제되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 숫자도 100대, 200대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일시에 공격해오면은 NLL이 그대로 붕괴되고 서북 5도가 그대로 붕괴되는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은 프랑스가 계속 우크라이나의 병력 파견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 사견이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육군참모총장이 나토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파견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무장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의 군수 기지들을 대거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갑자기 독일을 향해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서 영국이 동조를 하고 나섰고 프랑스는 조만간에 공병 부대와 훈련 교관단을 파견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공급됐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12대나 격추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현재 수호이 57을 투입해야 되냐 마냐 이런 논란 속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의 우주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원래 러시아가 우주선 발사 사업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많은 위성들을 러시아에 발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의 우주선 발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고스란히 다 인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는 우주선 발사 부분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2년 사이에 인도의 우주 산업은 무려 6배가량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주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